기본적으로 나무는 되게 사실 묘사가 되게 센 게 아니야. 원래는 되게 밝고 묘사 자체도 은은해야 돼. 그래서 결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거의 다 웬만하면 이 투시와 결에 맞춰준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밑톤을 많이 깔지 않아도 괜찮아. 밝은 면에서 충분한 밝음을 남겨주면서 해주시는 게 더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명도를 좀 밝은 지금 나무로 가지고 갈 거라서 그냥 뭐 살짝 네이필스 같은 걸 좀 물타서 쓰시면서 뭐 진짜 은은하게 조금씩만 이렇게 입혀준다? 가이드에 맞춰서 밝음을 제대로 많이 남겨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당연하게도 이 끝에는 한번 이렇게 잡아줘야겠지? 한 번 정도는 끝에 잡아주고, 그게 잘 안 풀려 보이면 한 번씩 이렇게 좀 풀어줄 수도 있는 건데 뭐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 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묘사를 표현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때 그냥 옐로우 우리 썼던 네이플스 그대로 써가지고 이 앞부분에다가 표현들을 해줄 거야. 가이드를 쳐놨으니까 그 가이드에서 틀리지 않는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꺼운 거랑 얇은 거를 만들어주면서 처리를 계속 하는 거지. 방향만 안 틀리게끔 해줘도 반은 먹고 들어간 게 나무라서 방향들을 잘 맞춰주시고, 좀 짧게 나오는 것도 또 약간씩 만들어주셔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방향만 잘 맞춰서 조금씩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많이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두껍게 나오는 것도 있고 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차이를 좀 내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파인 말고 결을 내는 것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연하게 해서 아까 밑톤 칠한 정도로 해가지고 앞부분에다가는 결을 좀 내는 거지. 이제 얇은 거를 이제 추가를 하는 거야. 처음엔 두꺼운 것들을 먼저 다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얇은 것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야. 좀 길게 처리하면서, 다음은 결이니까 어차피 이 결들을 막 내면은 밑톤이 많이 덮여. 이게 많이 남겨놨는데 이 묘사를 덮인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를 다 채워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밝은 쪽에서도 표현을 좀 해야 되니까 살짝씩만 이렇게 표현들을 좀 보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메인이 돼야겠지. 이 상태로 하고, 나중에 내가 너무 심심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다가 나무 옹이를 추가해 줄 뿐인 거야. 심심해 보이니까 거기다가. 근데 두꺼운 표현을 했다고 하기에는 지금 사실 두껍진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꺼운 거 한두 개만 좀 다시 해볼게. 예를 들면 이런 뒷부분에서 나온 건 좀 더 두껍게 한번 파보고, 파임, 제대로 된 파임을 좀 이렇게 추가를 해보는 거지. 여기도 약간 두껍게 만들고 나서 옆에 얇은 거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우컬을 살짝 그 끝에다 묻히면서 이제 조금 진하게 만들어 주면서 이 옆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되겠지. 방향 안 틀리게 잘 조심하셔가지고 가이드 방향 잘 맞춰서 또 여기 끝에도 한 번 정도 외곽을 다시 닫아주시고, 마찬가지 이런 데도 그냥 밝은 색을 이렇게 좀 발라놓고 끝에를 이따가 좀 잡을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걸로도 앞에다가 결을 살짝씩 더 내준다고 생각을 하고, 결을 좀 내주면서 뭐 많이 하지 말고 진한 걸로는 살짝씩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좀 해줄 수 있는 게 이 위쪽에 약간 이렇게 파임이나 흠집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주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나무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밝은 쪽에서도 해도 상관없고 중간에서도 한 번씩 더 해주셔도 상관없고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씩은 해줘도 상관없어. 그럼 지금 보면은 오컬을 생으로 쓴 적도 없어. 자, 가운데부터 출발을 해. 여기다가 이제 그려볼게. 가운데부터 출발을 해.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서 여기 중심부터 출발을 해서 가운데를 약간 타원이긴 한데 살짝 찌그러진 타원을 그려. 그리고 나서 이 옆에 이제 얇게 출발을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두꺼워지게 만들었다가 다시 얇아지게 만들어. 이해돼? 근데 여기서 가장 튀어나온 이 고점, 이 튀어나온 고점과 반대쪽 고점의 이 기울기가 이 가이드랑 맞아야겠지. 그러니까 이걸 미리 체크를 해도 좋아. 이렇게 가이드 체크해놨지.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로 점점 두꺼워졌다가 여기로 점점 두꺼워지는 이런 느낌을 내면 되겠지. 이해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커져야 돼. 얘보다 좀 더 커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정도 넓이로, 이 정도부터
이 정도 넓이고, 얘도 그러면 한 이 정도부터 이 정도 넓이로 나올 테니까 가이드 고점 체크해놓고, 이 옆에는 이제 한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출발을 해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놓고 하셔도 돼. 이런 식으로 얇아졌다가 조금씩 두꺼워지면서 만들어주고, 점점점 두꺼워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나무 무늬이기 때문에 얘가 너무 일정하게 넓어지거나 좁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약간씩 이렇게 좀 변형들이 좀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근데 여기는 이제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그냥 좀 지나가게만 해주시고, 여기도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느낌만 좀 주시면서 이 정도 느낌까지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확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들까지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을 조금씩 더 추가를 좀 주변에 해줘야 얘가 너무 튀어 보이지 않겠지.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한 번 정도 반대 대각선 방향으로 우리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두께를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떼주고 완전히 얇게 바꿔주면서 이런 기스나 흠집 내는 것들 한두 개씩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틀어서 대각선 하나 더 만들어. 반대쪽으로 이렇게 약간 모아지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기스를 2개 정도 내주는 거. 이게 큰 거 기스 냈지? 그럼 좀 심심해 보이는 부분에서 이번엔 작은 기스를 살짝씩 점 찍는 식으로 이렇게 낼 거. 이렇게 칠을 하면은 사실 뚝 까이기 때문에 원래 붓 끝에 묻혀서 해야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걸 풀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마르기 전에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주면 돼, 한두 개씩. 어쨌든 여기서 이 뒷부분을 이제 살짝 잡아서 가이드에 맞춰서 칠을 좀 해주시고, 사실 이 앞부분은 원래는 밝으면 남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막 다 까맣게 이렇게 쭉 누를 필요는 없어. 외곽이 잡히는 게 중요한. 이 파인 거 이제 안쪽 부분 살짝씩 눌러줄 수 있는 것도 한두 개씩만 좀 눌러주는 건데, 이게 제일 크게 판 부분들 있잖아. 지금 여기 뭐 이런 데 있었잖아. 그런 부분만 살짝씩 안쪽에 파줘. 그런 부분만. 나머지는 파지 마. 나머지는 결이니까 팔 필요가 없지 애초에. 그렇게 해서 강조시킬 것만 강조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만들었었던 이 부분도 이제 좀 더 진한 걸로 안쪽을 살짝 채워주고 해주는 건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거는 그냥 색연필로 나중에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감으로 많이 안 만져도 돼. 이런 건 더 진해지기가 위험하니까 그냥 색연필로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제부터는. 나무니까 결을 색연필로 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많이 해도 괜찮아. 그러면 이때 이제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끝에 모서리를 살짝 이렇게 정리해주고, 여기도 끝에 모서리를 한번 붓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 요건 이제 같이 해야겠지. 그리고 여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가긴 좀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은 한 번씩은 모서리 쪽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는 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마감이 다 되어 보이니까. 여기는 완전 매끈하면 안 되니까 그냥 결 하나 정도만, 한두 개 정도만, 이 정도만 내고 끝내시고. 원래는 우리가 책으로 나처럼 도색을 쓰니까 인디고 같은 거를 살짝 타주면 되기는 해. 근데 사실 인디고가 아니어도 돼. 그냥 푸른 계열이면 상관없을 거야. 그래서 중간면이니까 여기 끝에를 먼저 한번 쭉 발라서 밝은 밑톤에 채워주고, 면적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밑톤이 지금 면적이 얼만큼 나와야 되는지 계산을 좀 해보시면서 결도 조금 내주고 한두 개씩 내주면 돼. 여기에 많이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런 데서 한두 개씩만 이렇게 밑톤 칠하면서 보여주면 끝내도 되거든. 그림자가 되게 중요하니까. 외곽 정리하고 여기도 그림자를 눌러주고, 까매지지 않으려면 이제 지금 내가 이런 면적을 지금 칠했을 때 여기가 절대로 어떻게 되면 명도를 봤을 때 여기가 한 2번, 여기가 한 3번이잖아. 여기 3번을 덮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3번이 내려오지 않게, 혹은 4번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이 다음 톤부터가 되게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묘사를 만약에 몇 개 안 할 거야? 그랬을 때 묘사를 몇 개 안 할 때 중요한 거는 언제나 여기서 하는 거지. 이 끝과 끝에서 하는 거지. 가운데를 거의 하지 마. 그냥 꺾인 모서리 정리 한 번씩 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 꺾임 중간면은 한 번씩 중간중간에 이렇게 잡아주면 돼.
모서리 정리하시고 여기도 꺾임 중간면의 시작 부분을 한 번씩 눌러줘 얇게 이런 식으로 정확해 보일 수 있게. 아까 안쪽에 파임 했었던 큰 것들 살짝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자 안쪽도 표현을 하는데 그림자랑 그림자가 없는 이 경계진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경계진 부분에서 묘사들을 살짝 이렇게 추가를 좀 해. 이런 식으로 추가를 좀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안쪽에 더 진한 색으로 만들 거거든. 지금 이제 세피아랑 뭐 레드브라운 좀 섞어가지고 좀 더 진한 색을 만들어. 그 다음에 그림자 안쪽에 눌러주겠지. 사실은 유리 그림자는 안쪽이 더 풀리는 거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합시다. 일단 이거는 이번엔 그냥 하고. 그래서 이 안쪽에도 이 묘사가 이어져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어져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좀 해줘야 얘가 디테일해 보인다는 거지. 경계진 부분에서.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4번을 만들어서 이 중간 면에 시작부분 바르는데 얘를 절대로 넓게 바르지 마시고 한 요 정도 느낌으로 발라주시고 이걸 마르기 전에 한 번씩만 이렇게 풀어서 그냥 느낌을 여기는 안 풀어도 되고 뭐 여기도 살짝씩만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만 풀어서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해야 까매 보이지 않아. 시작 부분만 잡아줘야 꺾임을 강조하기만 하는 거지. 꺾임 강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거는 진짜로 묘사도 이 끝과 끝에서만 살짝씩만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그럼 가운데는 거의 뭐 아무것도 안 돼 있겠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 괜찮으니까 넘어가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 뭐 중간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난 이것도 좀 너네가 했을 때 까매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일단 안 건드리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여기가 밝아야 돼. 여기가 모서리 정리하시고 파임이 이제 이어져 보여야 되는 구간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데는 좀 이어져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처리를 해주고 여기도 이 파임이 좀 이어져 보일 수 있게끔 만들면서 처리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알겠지만 어두운 면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명도기 때문에 새까맣게 누른다기보다는 요 정도 느낌으로 한 4번 톤? 3.5번 톤 요 정도 느낌으로 약간 풀리는 느낌을 좀 내줘야 되고 분명히. 그리고 묘사가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묘사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긴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꼭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나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내가 결을 이렇게 지금 냈는데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려면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이게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언제나 끝과 끝에서만 좀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작 부분들은 한 번씩은 좀 더 진하게 만들어서 표현들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이 가이드 따라서 표현들을 살짝씩 만들어 주기만 하고 그리고 또 이어져 보이는 이 약간 대각선 갈라짐이라든지
파임대, 찍힘대 이런 거 한두 개씩 좀 보여주시고. 간결하게 그냥 여러 번 안 하게끔 만들어서 그냥 빠르게 해주면 선명도는 올라오니까 선명하게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중간에 한 번씩 파인거나 이런 거 하고 싶으면 한두 개씩만 해주시고, 파임이 살짝 이어져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구간도 있어야 되고. 진짜 아래 진짜 존나 완전 넓은 이런 게 바다는 이 정도 못하는 게 있는 거야? 여기는 뭐돌 펜스를 잘한다. 약간 저런 느낌이라 해야 돼. 여기도 표현이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마감까지 딱 시켜주시면은 쉽게 나무 블럭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해돼?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막 모양을 내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막 얘를 진짜 나무처럼 할까 막 하면서 파임을 엄청 세게 많이 넣는 것도 아니고, 방향을 잘 맞춰서 결을 느껴지게 해주고 톤을 맞춰서 밝음들을 충분히 확보를 시켜주는 거. 그 안에서 이제 꺾임들의 시작 부분들만 좀 정리를 해주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 보니까 미톤 과정까지는 근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더 당겨주는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 밝은 색깔로 해가지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좀 결을 더 추가를 해주거나 약간 변형되는 형태들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물감으로는 일자로 나오는 결들은 충분히 해놨고, 그럼 이 상태에서 색연필로 약간씩 변형을 주면서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쉬운 일이지. 그러니까 결이 일단 일반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추가하는 거는 정신없어 보이지도 않을 거고, 그럼 내가 추가하는 대로 밀도가 확확 올라갈 거란 말이야. 빠르게 막 이런 데 기스도 좀 내기도 하고, 괜히 이런 데서 좀 더 진하게도 잡았다가 풀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더 늘어날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을 막 보여주면서 괜히 있어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좀 더 진한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진한 색연필을 써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좀 해줄 수 있겠지. 잡고 풀림 같은 거 만들어 가면서 살짝씩 처리해 주시고, 좀 더 진한 부분에서는 좀 더 진한 걸로 이제 이런 갈색으로 해가지고. 막 부드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결을 살짝씩 낸다는 느낌을 써가지고 쉽게 쉽게 처리해 주는 거지. 아까 색연필로 이걸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 색연필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좀 더 진한 색연필로 안쪽을 한 번씩 다시 진하게 잡아서 풀어. 이쪽에서도 이렇게 약간씩 안쪽을 잡고 풀어. 약간 이렇게 하면서 괜히 이렇게 하면서 그냥 풀어. 살짝씩 부분적으로 몇 개만. 이거를 정 못하겠으면은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게 색연필 쓰는 게 정 어려우면은 그냥 이렇게 자대고 색연필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해도 돼. 안 이상해. 어차피 결 내는 거니까 방향 틀릴 것 같은 경우만 이렇게 해. 이렇게 해도 돼. 이해되지? 블랙 색연필로 그림자 이어지는 구간들 이런 데서 한 번씩 체크해가지고 좀 진하게 딱딱 처리해 주시고, 블랙 색연필로 안쪽에 이제 진한 부분들 요 시작 부분에서도 살짝씩 이렇게 좀 체크해 주셔도 되고. 파인 거 할 때 중간에 색연필로 한 번씩 이렇게 약간 들어갔다 나와 보이게끔 해주면 변화감이 또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갈라짐 같은 거를 중간에 끊어졌다가 나와도 돼. 이렇게 중간에 끊기면서 나와도 돼. 그래야 좀 더 두께 조절이 잘 돼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할 거면은 좀 너무 한다기보다는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결이랑 이거랑 딱 이렇게 만나게끔 만들어도 괜찮고, 살짝씩 이렇게 결이 좀 나오게끔 만들어줘도 괜찮아.
안쪽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찝어주는 정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물감을 하기 어려우니까 색연필로 그냥 하라는 얘기야. 여기 외곽도 한 번씩만 다시 이렇게 끝을 눌러주면은 이것도 이제 마감이 더 잘 돼 보이거든.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표현들이 한두 개씩 나오겠지. 근데 지금 표현을 막 올리고 있어도 내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지. 얘가 너무 다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했으면은 뒤는 살짝 쉬어줘야 돼. 근데 너무 많이 됐어? 그럼 지워. 뒤는 좀 지워줘. 좀 덜 해. 덜 해야 돼, 여기 그리고 좀 덜 해야 돼. 충분히 앞부분은 밝음이니까 이제 덜 돼 있을 거고, 많이 했다가 살짝 쉬었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지. 그러니까 그림을 딱 봤을 때 되게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거야. 과해질 바에는 안 한 게 나아. 안 하는 건 또 안 좋긴 하지만 그냥 적당히 조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꺾임 쪽에 한 번씩 자대고 만들고 블랙도 끝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이런 식으로 처리해줘서 깔끔해 보이게 만들어주시고, 여기도 자대고 한번 바로 만들어주시고, 여기도 블랙으로 하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 한번 여기는 한 요 정도 되는 걸로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외곽 부분 당연하게도 일자로 정리했어야겠지? 그 다음에 밝은 이 갈색 색연필 있잖아. 아까 밝음에서 썼던 이 색연필을 가지고 이제 이런 파인 거 진하게 판 부분 옆부분에 살짝씩 밝음들을 좀 찾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진하게 파였어. 자, 이렇게 진하게 팠어. 진하게 팠으면 그 옆에를 밝은 걸로 찾아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도 살짝씩만 밝은 색깔이 들어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이런 데도 진하게 판 부분 옆에 밝음을 살짝씩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런 데에도 진하게 파인 거 옆에 살짝씩 밝음들을 좀 찾아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좀 한두 개씩 있어도 돼. 이렇게 결 그냥 막 내는 것도 몇 개 있어도 돼. 나무니까. 이렇게 하면 완성도가 되게 빨리 올라가지. 그냥 색연필을 쓸 때는 효과적으로 써서 완성도를 빠르게 올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서, 나는 이 꺾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 그럼 꺾임 쪽을 한 번만 다시 강조해서 눌러주시고, 됐어. 이 정도까지 하시면은 얼추 마무리가 돼. 그럼 너네가 이제 이 과정까지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블랙 화이트를 한 번씩 더 강조할 때가 있잖아. 그럼 이제 생블랙을 좀 쨍하게 쓸 때, 물감 양을 많이 써서 쨍하게 쓸 때, 뭐 당연하게도 이 시작, 이거 한번 찍을까? 이 시작 부분을 한번 제대로 찍어주고 유사로 바꿔주면서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런 데도 이제 해줘야겠지. 섬세하게. 그러니까 미토는 큰 붓으로, 그 다음에 표현할 때는 무조건 작은 붓으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선명도를 올려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나무 끝인 거고, 그리고
어둠 쪽도 표현 좀 덜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됐네. 좀 많이 돼 보이지? 지워. 얘가 이 정도 크기니까 내가 6호붓을 쓰는 거지. 좀 더 크면 너는 7호붓 이상 써주셔야 돼. 베이스는 그래서 잔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색깔이 살짝 타는 색깔. 사실상 북방향이랄 게 거의 없고 결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풀리는 그것만 잘 가지고 가신 다음에 칠을 해주면 되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좀 약간 제각각의 높이에 뭔가 심벌을 추가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 좀 지저분하게 그냥 만들어 이렇게. 조회쌤 아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무랑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이 색깔로 그대로 올리는 거야. 이런 거를 이렇게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거고 이 앞에도 표현을 그대로 올리는데 얘는 이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갈라짐을 넣어야 되는 거야. 갈라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갈라짐이라는 게 결처럼 너무 얇게 생기면 안 되니까 좀 더 두껍게 만들어 주시고 이 두껍게 할 때는 눌러서 해주는데 단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안 돼. 곡선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직선으로 나오니까 무조건 그냥 돌 할 때는 직선적으로 하는데 꺾임도 좀 더 날카롭게 꺾일 수 있게 만들어서 이런 느낌. 직선 나오다가 여기서 탁 꺾이는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여기서보다는 이게 나은데 이것보다는 두껍게 나오다가 얇게 바뀌었다가 다시 두껍게 나오다가 꺾이는 게 더 좋아. 직선적인 건 유지를 하시되 이렇게 직선으로 꺾이고 꺾이는 건 유지를 하시되 두께를 약간 눌렀다 떼가면서 해주시면 좋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는 두께 조절 안 해도 돼. 어차피 진한 거 할 거잖아. 진한 거 할 때 두께 조절 해주시는 게 좋고 첫 톤을 할 때는 그냥 넓게 발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은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쭉쭉 가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왜 두께 조절했을까? 진한 걸 안 넣을 거니까. 밝은 쪽에서는 진한 걸 안 넣을 거니까 그냥 여기는 처음부터 두께 조절을 해주는 게 좋고 뒷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밑톤을 칠했으면은 이 다음에 좀 더 진한 색을 만들어야겠지? 자 아까 내가 세피아를 좀 많이 탔지? 세피아에다가 뭐 인디고를 살짝 탄 색깔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피아랑 인디고를 살짝 타가지고 하면은 이런 색깔이 나오니까 이걸로 이 뒤쪽을 발라주면서 양감에 맞춰서 발라주셔야 되고 여기 어차피 그림자 올라가니까 이거 일단 무시하고 살짝 풀어주시고 약간 풀어주면서 조금 그냥 이렇게 붓자국이 좀 남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걸로 유사를 또 해야겠지 같은 색으로. 근데 아까 스케치 라인을 그려놓긴 했는데 잘 안 보인다. 그려놨는데 직선적인 느낌이 나야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직선 처리들을 해주시는데 이제 이 안쪽에 진한 거 넣을 때니까 여기서 두께 조절을 이제 하자는 거야. 눌렀다 떼. 이렇게 여기서도 눌렀다 떼. 여기서도 눌렀다가 떼시고 여기서 눌렀다가 떼서 결론적으로 이 파임이라는 게 진한 게 이어지면 안 돼. 진한 거는 무조건 잡고 풀려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건 밝은 톤만 이어지시고 얘는 이어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 파임처럼. 이 뒷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얇게만 들어가 버리면 분명히 진한 걸 못 넣었잖아. 그러니까 좀 더 두껍게 집어 넣어줘야겠지. 여기서도 좀 더 이렇게 두껍게 집어 넣어줘야겠지. 안쪽에 진한 걸 여기도 이제 집어 넣긴 할 건데 여기는 진짜 살짝만 집어 넣어야 되는 거니까 살짝 처리해 주시고 안쪽에 살짝만 처리해 주시고 이 정도 느낌으로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돌이니까 매끈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이게 지저분해 보여야 된단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꺾임 쪽에서 내가 파임이나 뭐 이런 마모시키는 느낌을 더 강하게 주시는 게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선적으로 나오는 게 좋으니까 뾰족하게 나오거나 네모나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 그리고 가운데 중간중간에 파임 같은 것들이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지. 파임이라고 하기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흠집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안쪽에다가 막 이렇게 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얇은 기스가 나는 것들 당연히 해주셔도 되고 약간씩 이런 것들을 추가를 좀 해가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와서 그림자를 쭉 잡아주시고
원래 여기서 자꾸 풀려야 되는데. 어? 이걸로 또 같이 해줘야지. 계속 같이 해주는 거야. 외곽 한번 정리해서 눌러주시고, 여기도 모서리 정리해서 한번 눌러주시고. 뒷부분은 묘사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냥 살짝 얇은 뭐 갈라지면 한두 개씩 하는 정도만 해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색연필로 하자고. 여기처럼. 근데 색연필로 했는데 세 보이면 지우면 되니까 여기 앞부분만 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에도 똑같아. 여기 했었던 것처럼 이 뒤쪽에서 한 번씩만 안쪽에 진하게 푸는데 이걸 진한 걸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어지면 안 된다고. 잊지 말고 진하게 했다가 풀어버리고 여기도 안쪽에 진하게 이렇게 했다가 풀어버리면서 파임을 그냥 정확하게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안쪽에 파주고 하고 그런 느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막 변화를 좀 줄 수도 있고. 터치감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부족한 지저분함을 좀 더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옆면을 눌러. 옆면을 눌러. 그런 느낌으로. 중요한 건 여기서도 파임이 이어져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근데 직선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무조건 직선으로 이것만 잘 처리해도 돌은 안 이상해. 직선으로 이어지는 파임들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돌은 괜찮아 보여. 솔직히 지저분한 거는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직선이 안 되면 나중에 수습 자체가 안 되거든. 여기서 가다가 꺾여서 직선들로 이렇게 뭔가 묘사들이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도 가다가 꺾이고 뭔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여지기만 하면 돼. 다른 것보다는 그냥 그것만 잘하면 돼. 꺾이고 얇은 걸 추가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여기 그림자 안쪽 이거 똑같아. 여기 했을 때처럼 여기서 이어지고 이어지는 것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안쪽에다가 나중에 블랙으로 좀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뭐 지금 해도 되고 진한 걸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만들어서 해줘도 되고 직선적인 느낌. 그 다음에 생글렉을 써서 이거 원래는 앞뒤 차이 내야 되는데 이거 앞뒤 차이 안 내고 그냥 블랙 누를게. 방법 알려주는 거니까. 여기서 어두운 면 잡고 이 꺾임 쪽은 한 번씩 이렇게 제대로 꺾임 중간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스펀지를 할 때도 조금 이게 안 됐던 게 스펀지를 할 때 꺾임 중간면 너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는 느낌들이 있더라고. 꺾임 중간 무조건 이렇게 딱 하고 시작 부분 한 번 더 이렇게 깔끔하게 세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일자로 나오면서 돼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너무 이것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꺾임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 보여. 그게 아니라 일자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살짝 변화가 느껴져야 되는 거지. 여기 일자로 한 번씩은 다시 제대로 잡아주고. 근데 생각보다 돌이라는 건 까매져도 별로 안 이상해. 사실 돌이라는 건 워낙에 고유 명도가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까매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돌이기는 한데 뭐 내가 예상한 대로 좀 나올 수 있게끔 무조건 그렇다고 어둡게 하라는 게 아니니까. 이 돌까지만 하고 나서 내가 바로 그 경대 봐줄게.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안쪽을 한 번씩 이렇게 딱딱 찝어주면서 좀 파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다음에 이것도 이어져 보이게끔 만들어 주면서 안쪽을 좀 이렇게 파주시고, 뒤에 거는 괜찮은데 이만 들어. 이렇게 이어져 보이게끔 만들어 주면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마카를 쓰기가 되게 편하지, 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그레이나 풀그레이 마카 같은 것들을 꺼내신 다음에 여기서 뭐 이건 약간 웜톤이잖아? 그러면 웜톤 뭐 5번 톤 정도 같은 게 가장 무난하게 올라가거든? 3번이랑 뭐 7번 너무 진하거나 밝으니까 5번 같은 걸로 브러쉬 같은 걸 꺼내서 이런 식으로 좀 입혀주면은, 좀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입혀주면은 약간씩 더 이렇게 톤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돌의 거친 질감을 표현하기가 좋아. 그러니까 이걸 물감을 하기 되게 힘들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파임 잘 안 보이지 얘들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걸로 한번 이렇게 딱 설정해주면 그게 잘 보이는 거야, 파임이. 여기도 좀 더 안 보이잖아. 그럼 좀 더 이렇게 진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돌도 엄청 세게 파지 말고 적당히 판 다음에 색연필이랑 이 마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그 톤 하나하나를 신경 쓰다가 윗톤에 칠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웬만큼 적당히 빨리빨리 넘어간 다음에 부족한 거를 마카나 색연필로 채워넣어. 그럼 훨씬 편해. 계속 이게 맞나? 이 정도 하면 되나? 이 정도 진하인가 봐. 이걸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쓸 바에 난 그 시간에 차라리 돌아와서 이걸 쓰겠어.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뭐 좀 더 진한 거를 쓰고 싶어? 그러면은 뭐 원그레이 9번 같은 거나 뭐 7번 같은 걸 써가지고 이 뒷부분에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여기서도 살짝 이렇게 막 만들어 주면서 안쪽에 진하게 좀 파지는 것들도 살짝씩 해줘. 이거를 마카를 쓰는 이유는 색연필로 다 치우는 것보다 마카가 더 빠르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색연필로는 뭘 하냐? 난 이런 걸 보통 해. 밀도를 좀 올리기 위한 약간 이런 빗금들을 조금씩 이렇게 치면서 그냥 만들어주는 편이고, 뭐 당연히 밝은 쪽에는 밝은 색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색감을 추가하고 싶다면 색감들을 이렇게 좀 추가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것들도 해주셔도 상관이 없지. 적당히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좀 더 돌 같아지지. 그 다음에 정확도로 올려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파임들을 한 번씩 얇은 색연필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안쪽 파임들을 눌러주고, 여기서 물이 나와. 없지 않았나? 제일 끝에 나오면 면이 넓을 수 없을 것 같아. 이 모도는 지금 약간 이쪽 면인데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가면서 내가 파임 했었던 이 중간 톤들을 조금씩 눌러주면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서 처리를 해주시고, 그럼 밝은 색연필로는 이제 이쪽은 어둠이니까 여기 뭘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거를 차라리 밝은 색연필로 어떻게 여기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진하게 파인 옆부분에다가 살짝 이렇게 톤을 올려서 밝아지게끔 만들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 여기도 약간 밝은 색연필 써주고, 여기도 밝은 색연필 써주고 여기도 약간 이런 거. 이해되지? 밝은 색연필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형태들. 이어져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얘랑 이어져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돌도 이제 색연필 과정까지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다가 이제 또 너무 다 돼 있나 생각이 들어. 난 이게 문제거든. 근데 이게 낫지. 앞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쪼개. 앞에 지금 이 상태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거지. 여기에 한 줄 더 쪼개주면서 면적을 좀 더 나눠주시고, 여기서도 한 번 더 뭐 쪼개줄 수도 있고, 여기서도 더 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들을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부족해 보이면 나는 원그레이 마카 같은 걸 좀 써서 여기 중간 톤을 좀 올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은 여기가 더 디테일이 살아난다는 느낌이 나고,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좀 덜 해 보이겠지. 그럼 여기가 더 눈에 잘 들어온단 말이야. 이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강약인 거야. 강약. 그래서 무작정 세게 파는 것도 아니야. 여기 중간 톤 충분히 이렇게 보여야 돼.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있어야 되고, 무작정 다 파는 것도 아니야. 완전 쪼개는 것과 안 쪼개는 게 존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금속 유리를 한번 해봅시다. 유리는 포인트는 간결함이야. 유리는 무조건 간결함이 포인트야. 너네 지금 유리 카피하고 왔지? 근데 되게 덧칠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유리야말로 붓질을 몇 번 안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의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리야말로 큰 붓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해야 돼.
웬만하면 면적이 넓으면 다 8호로 하는 편이고 나는 이렇게 면적이 작을 때 7호로 하는 편이거든. 근데 물론 붓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시. 아주 간결하고 아주 밝게 채색을 하시면 돼요. 간결함이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붓질을 많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고, 양감을 잡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다음 반상도 입혀야 돼. 근데 이제 큰 붓을 할 수 있는 건 끝난 거야. 작은 붓으로 바꿔야 돼. 5호, 4호 이런 걸로 좀 바꿔주신 다음에 보통은 이 밑둥이라는 게 있어. 여기를 한번 눌러서 잡아주시고 안쪽도 살짝 눌러주시고 1mm 띄워서 뭔가 잡아주시고. 이렇게 두께를 잡고 1mm 띄워서 이런 거를 만들어주고 끝에 모서리 한 번만 정리해주고. 안쪽 부분은 살짝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제 간결함을 보여줘야 돼. 자, 여기서 조금 더 색을 진하게 쓸 건데 채도 높아지면 되니까 약간 한 3번 톤 정도 살짝 만들어서 이 밑둥에서도 아래쪽에 양감을 살짝 더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위로 올라오면서 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밑둥 부분도 살짝 정리를 해주시고, 아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난리 나겠지 너네. 자 다시 이렇게 바꿔. 방향 맞춰. 일자로 방향 맞춰서 그래. 쉽게 가자 쉽게. 기교는 나중에 부립시다. 이런데 1mm 띄워서 정확하게 그려. 이번에 하는 목적은 정확도고 방법이기 때문에 막 이상한 기교 부리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자. 깔끔하게. 약간 호불호 없이 그려야 될 것 같아 이번엔. 그림을 그릴 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게 호불호가 없는 거야. 그리면 누가 봐도 되게 이상한데? 오반데? 이런 게 좀 안 보이게끔 그려주는, 흠 잡을 데가 없이 그려주는 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분명히 좀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거나 아니면 자기가 조금 더 이제 변형해서 좀 멋있게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거든. 근데 이 방법이 아직 안 되면 그런 것도 들어갔을 때 되게 이상해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는 양감을 잡아주기는 하되 뭐 살짝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물론 유리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역광 처리할 때도 있어. 근데 일단 이번에는 기본적인 거 하자고 했으니까 승광 처리하는 걸로 보여주는 거고, 나중에 역광 처리하는 것도 하자. 굴절을 시켜서 유사를 약간 이렇게 굴절을 시켜서 보여주는 게 좋고, 유리를 할 때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께를 좀 잡아주고, 요 양감 부분은 안 잡아도 돼. 여기서부터는 딱 두께까지만 잡는 거야. 두께도 쭉 딴다기보다는 살짝 중간에 한번 밝은 톤들을 아까 발랐던 걸 남겨주면서 끝은 당연히 잡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좀 해주시고. 사실 여긴 갈색 진한 걸로 돼야 되긴 하거든, 비춰졌으니까. 근데 그냥 이걸로 할게. 면적이 워낙 좁아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디고를 생으로 써서 이쪽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어둠 눌러주시고, 얇게 바꿔주고, 여기도 한 번 정도 잡아주시고, 앞에 이런 부분, 두께 부분도 한 번씩 진하게 눌러주시고, 블랙으로 마찬가지 똑같이 하는데, 블랙으로는 이런데 한 번씩만 살짝 톡톡 잡아주는 정도. 끝과 끝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앞부분 이렇게만 한 번씩 세게 잡아주시고, 뒷부분 사실 블랙 쓰면 안 돼. 여기는 생블랙이 아니라 뒤로 가는 거니까 원래는 쓰면 안 되지만 지금은 공간감 차이 없이 그냥 쓴 거고, 그래서 인디고 색연필 같은 것들을 좀 써가지고 이런 끝부분에서의 직선 처리들 한 번씩 도와주면서 여기도 정리 안 된 부분들 1mm 띄워진 거 한 번씩 잡고 풀고 해주면서 이런 것도 좀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양감 시작 부분 있잖아. 이런 데를 조금씩 잡아주는데 색연필로 살짝 잡고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느낌을 내주시면 좀 더 부드럽게 풀 수 있다, 유리는. 나중에 이게 좀 과해 보이잖아? 그럼 마카 같은 거 한 1번이나 3번 같은 걸로 살짝 눌러주면 또 편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대주면은 색연필도 약간 번지거든? 색연필도 약간 번지면서 쓰면 돼.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될 때는. 그럼 이 상태에서도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블랙 색연필을 진짜 조금만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풀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 양감을 세게 잡지 않아도 괜찮아. 이 정도까지 해주시고. 근데 만약에 주제가 나왔는데 유리가 거의 주제부 메인 개체가 돼버릴 거야.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 이거는 서브 유리를 그릴 때 얘기고, 메인 유리를 그릴 때는 표현을 더 많이 하면서 해야 되거든. 그리고 유리의 퀄리티를 올리려면 사실은 그냥 유리 자체의 퀄리티를 올리는 것보다는 뒤에 비춰지는 투가 되는 물체를 반사를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디테일을 화이트를 찍어주는 게 가장 쉬워. 유리 자체의 디테일을 많이 올리려고 하면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래 걸리기만 하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그리지는 않아. 그걸 한다고 해도 화이트 같은 것들로 좀 제대로 많이 해준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유리 끝. 나중에 화이트만 찍으면 되고. 간단하지? 그러니까 너무 졸려. 내가 잠을 아니다. 가자. 네? 계속 말씀해주세요. 걱정돼서 그래. 아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내 잘못이야. 내 저번 잘못이야. 주보다 더 마르신 것 같아요. 팔뚝이 좀 더 얇아진 것 같아요. 그건 시간이 갈수록 얇아지는 거야. 나이를 먹고 늙어가거든. 아직 젊으시잖아요. 진짜 그런 나이인가? 요거 이렇게 얘를 그 역광 처리할 때는 하이라이트 주변에 누르는 거거든 그냥.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를 딱 눌러주면서 밝음을 살짝씩 얇게 남겨주는 거야. 그러면 되게 얇게 남아야 돼. 이걸 넓게 남겨주면 나중에 화이트를 못 찍어. 그래서 아주 얇게 설정을 해서 남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것보다도 더 얇아도 상관없어. 진짜 얇게. 이 정도 남겨도 돼. 이 정도. 이렇게 해도 돼. 이거 얇게 남긴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분석을 할 때. 여기도 되게 얇게 남겼지. 그러니까 근데 꼭 안 남겨도 돼. 나중에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남기는 듯 안 남기는 듯 하는 정도.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좀 원래는 지금 생각해보면 밝음 중간 어둠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역광이라는 건 뭐야? 반대로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두운 부분이 좀 밝아야 돼. 그래서 밝은 명도의 색으로 칠할 거야. 그러니까 반사광 같은 걸로 해서 되게 밝게 할 거고
반대로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좀 더 진하게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근데 그 중에서도 밝음을 나는 가장 어둡게 누를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약간 뒤쪽에 반사광 조금 입혀서 이런 식으로 칠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어두운 면인데 원래는 여기가 되게 밝음 처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밝게 발라주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어두운 면에서는 굉장히 밝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중간면은 말 그대로 원래 우리가 여기 밝은 중간 어두면인데 이거를 바꾸기로 했으니까 중간면은 말 그대로 거의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해줄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이 금속도 좀 더 간결하다는 느낌으로 처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물감을 너무 많이 이렇게 붓질을 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그냥 몇 번만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붓질을 많이 안 해야 돼. 이것도 플랫한 개체들은 기본적으로 붓질을 많이 안 하는 게 편해. 내가 정리 한 번씩 해주시고, 어떤 친구들은 이걸 물어보더라고. 유리 뒤쪽에 있는 건 더 연해야 돼요? 아니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블랙들을 입혀주면서 해주시고, 이 블랙으로는 표현을 같이 하면 돼야겠지 당연히. 그럼 이 상태에서 생블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표현이라 하면 뭐 이런 데 살짝씩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결을 좀 내면서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결을 좀 일정하게 좀 내가면서 해주시고, 기스를 좀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도 결을 조금씩 이렇게 내주면서 해주시고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금속 밑톤이 칠해진 거고, 색연필로 밝음을 찾아서 한번 처리를 해주면서, 안 올라간다. 이게 안 말라서. 이런 부분에 살짝 색연필로 이렇게 밝음들의 처리를 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두께 부분이 좀 디테일해지거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데 좀 디테일해 보일 수 있게끔 이제 중간에 밝은 걸로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화이트에 찍으면 돼. 지금 안 말라서 잘 안 올라가거든. 이게 너네는 마르고 할 테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이런 데에도 너무 까매 보인다 싶으면은 중간에 한 번씩 밝은 결들을 좀 내면서 느낌을 좀 더 이렇게 밝게 찾아줄 부분들을 만들어줘도 되고. 안 말라서 안 올라가는데 왜 시무룩해졌어? 근데 이거 밑에서 파는 거야? 콩에서 팔아요. 아, 진짜 이런 걸 봐야지. 네? 약간의 결 같은 느낌을 낼 때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쓰겠지. 이런 식으로 좀 흠집이나 파임 같은 것들 생활기스도 좀 내주시고, 여기서도 결 같은 거 살짝씩 더. 언제나 꺾임 쪽에서 찍어주는 건데, 사실상 지금 나무 같은 경우나 돌 같은 경우는 많이 찍을 필요가 없지. 반짝거리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밝음을 잘 남겨놨어야 돼. 근데 잘 찍어줘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지. 금속. 그 문장 엔딩이 뭐냐면
에서는 이제 일자로 남겨놨으면은 그냥 일자 아닌 것만 하면 되는데 일자로 아직 못 남겼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살짝씩 일자로 된 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점으로 살짝씩 이렇게 찍어주면서 이어지는 듯 끊어지는 듯 점 하다가 직선 나오다가 점 하다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뒷부분까지 하지 말고 앞부분만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요 정도까지 얇은 거면 진짜 사무부 써야 되긴 하는데 만약에 했는데 좀 튀어 보인다 싶으면 나중에 이제 색연필 입혀주거나 마카로 입혀주시면 된다. 그 모양을 좀 이쁘게 이렇게 잡아놓고 일단 시작을 하면 되고 뭔가 근데 약이 없는 느낌. 뭔가 다 끓일 줄 한번 지금 넣어. 내 앞에서. 아,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라면 어떨까? 아주 미세하게 해줘야 돼. 이런 데는 그냥 보면은 쭉 찍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얇은 결만 이렇게 살짝 날 수 있게 이 정도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리에는 이제 밝으면 하이라이트를 찍어야 돼. 좀 넓게 찍을 건데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쭉 직선으로 처리를 해줄 거고 이래? 꺾이게끔 만들어 보셔야 돼요. 옆에다가 한 줄 더 만들어 주면서 언제나 이 끝부분은 얇게 정리를 지금 내가 그 형태가 이어져. 해주면서 마무리를 시켜줘야겠지. 당연하게도 꺾임 쪽을 무조건 딱 밝음 처리를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데 옆부분에서도 이제 밝음 처리를 해주는데 얘가 모양이라는 게 좀 잡혀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 근데 이게 어려워. 만약에 그럼 나중에 색연필 모양을 만들어도 되니까. 많이 말고 이 정도 느낌만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느낌을 가지고 다른 스케치 떠버려. 이게 꼭 여기 내려서 나올 필요 없는 거죠. 얘가 그냥 가운데 딱 하는 이렇게 끝부분을 한 번씩 체크를 딱 해주면서 너무 어렵게 가지 않아. 그래서 끝부분에 체크를 해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아예 새로운 아이디어를 써서 도형 연습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아요. 인식이 더 이런 약간 가로등 같은 거 문학은 더 다른 느낌. 이렇게 하고 여기 밝음 쪽에서도 화이트를 한 번씩 찍어 줄 건데 언제나 꺾임 쪽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꺾인 부분에서의 화이트를 한 번씩 이렇게 제대로 좀 찍어준다는 느낌. 파인 걸 피해서 옆부분에다가 얘가 반짝거리는 게 아니니까 다시 말하지만 너무 많이 찍지 말자. 재생들은 아마 모르는 내용들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씩 보시고 좀 맞춰갔으면 좋겠고 고3 친구들은 또 사실 배운 내용들이 대부분이겠지. 2학년 때도 배웠을 거고 뭐
기본 질감이야 뭐 많이 해봤을 테니까 그래서 굳이 3학년 올라서 안 했거든. 기본 질감을 너네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안 했거든. 근데 각자의 차이들이 조금씩 있고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씩 다시 해봄으로써 좀 맞춰가면 될 것 같고, 이런 화이트도 조금씩 이어져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되게 세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과해지지 않으려면 이 상태에서 뭐 색연필 아까 썼던 색깔 같은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어져 보일 수 있게끔 뭐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처리들을 꼭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화이트에다가 노란색을 좀 섞어서 느낌을 좀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데 이런 거 한 거 좋아하는 진짜 얇은 스틱. 이런 거를 이럴 거야? 네. 이런 거 연결해 주면 이게 추가해 주고 한두 개씩은 좀 이런 데서도 이렇게 좀 찍어줘도 상관은 없고. 여기 이거 넣어놔요. 왜 너무 힘이 없어? 그치? 이렇게 갖다 이렇게 이렇게 절 따라서 결을 좀 더 낸다는 느낌으로만, 이런 느낌으로만 해주셔야 과해 보이지 않게끔 화이트가 찍혀질 수 있는. 여기가 메인이 아니라 여기가 메인. 돌도 화이트를 많이 안 찍어도 되고 그냥 파인 거 옆쪽에서만 좀 이렇게 살짝 찍히고, 뒤쪽도 많이 안 찍어도 되니까 뒤쪽 많이 안 찍고 그냥 이런 느낌. 얘네 둘이 그냥 드럼 쓰고 여기가 다른 라이프 이렇게 하고 내가 좀 추가해 지금 듀엣으니까 가서 하는 거야. 이거 보면서 얇은 거 몇가 썼는지 그냥 또 하면 되지. 이렇게. 뒤에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에서 색연필 조금씩 색깔을 주면은 적당히 화이트는 없어지면서 색감은 채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해 주셔도 좋고, 이런 뒷부분에서도 살짝 은은하게 색감 처리도 좀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 조금씩 해주시면 이제 금속에서는 느낌이 좀 살고, 만약에 여기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빛을 노란색을 받고 싶었어.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살짝 이렇게 주변에 노란색을 마지막에 입혀주면 이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화이트를 찍었을 때 예를 들어서 화이트를 이 정도로 찍었어. 이 정도 찍었어. 그러면 노란색 색연필을 입힐 때는 이 바깥쪽이랑 요 안쪽을 같이 이렇게 살짝 입혀주면 화이트 안쪽에 노란색이 들어가지. 그다음 화이트 바깥쪽은 원래 진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도 노란색이 들어가지. 그럼 서로 중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계의 선을 기준으로 양옆에다가 이거를 색깔을 좀 입혀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 이런 식으로 되거든. 은은하게. 그러면 내가 찍었던 화이트가 좀 더 부드러워지니까 굳이 까내기를 하지 않아도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지. 은은하게. 이걸 물감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나는 굳이 물감으로 안 해도 된다고 봐. 색연필로 해도 문제가 없지만, 마찬가지로 빛을 약간 노란빛에 받게 만들고 싶었어. 그러면 얘도 똑같이 느낌을 살려서 살짝 노란빛을 나는 밝은 쪽에 입힐 거야 하면은 이런 데다 좀 입혀줘봐. 살짝만 은은하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입혀줘봐. 가장 밝은 쪽에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빛에 대한 통일감이 좀 느껴지면서 아, 얘가 약간 노란색을 주고 싶었구나 라는 게 딱 보이거든. 그치? 이게 다 끝나면은 마지막에 너네가 시간이 좀 남아. 만약에 한 2분, 3분 남아. 만약에 그랬을 때 약간 뿌리기라든지, 이건 이 영상을 평일반에서 써야 돼. 이렇게 해서 약간 파인 거니까 형태가 당연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나무 할 때, 나무 기차할 때도 그렇고 계속 안 하더라고. 이런 데서 다 해줘야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파인 거 느낌을 좀 내줘서 형태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렇게 내가 팠잖아. 그럼 여기도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이거 파인 거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여기도 파서 사라져야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이런 애들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여기도 파인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서 파진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여기도 파진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것도 꼭 기억하셨다가 써먹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지?